혹시 이 중에 당신의 배가 있습니까? 복부 비만은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은 물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숨쉬기만 합니다. 씨름 선수들 코스로 가요. 폭탄주로 해서 한 7, 8잔.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당뇨, 심증, 심근경색증, 가족들 괴롭힐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네. 심각해요, 심각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귀하신 몸을 구할 3명의 전문가.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평생 약 안 먹을 수도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왔네요. 네. 그리고 뱃살을 없애는 운동 15분. 운동은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한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4kg 정도 감량됐죠. 이제 혈압약 안 먹고 불면증이 없어졌다는 거. 없어졌어요. 지금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저는 심각해요, 진짜. 복부 비만. 뱃살 좀 빼려고 하는데 잘 이렇게 전혀 안 돼요, 아직까지. 뱃살이 가장 문제인데 복부 비만이죠. 네, 술 뺄 빼. 수도 있어, 술 빼. 숨이 차요 일단.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다 보니 지금 고혈압이 제일 문제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콜레스테롤, 부정맥. 당뇨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 조금 무섭긴 해요. 걱정되는데요. 늘 고민이었던 나의 복부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배만 보면 이게 제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게 난가? 왠지 이거 같아요. 맞네요. 좀 걱정되는데요. 제가 제일 심한 거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세 분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시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3사람은 가족입니다. 맨날 보는 내배지만 헷갈립니다.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래, 찾았어. 완벽하게 제 배입니다. 아, 이게 아니었어야 됐는데 결국에. 좀 민망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에서 이제 며느리이고요. 41살 박소연입니다. 이 집의 아들, 네, 37 이세찬입니다. 할아버지 이상철입니다. 65씩. 이 복부 쪽에 살이 유독 좀 몰려 있어요. 식구들이 전부 다. 배가 유독. 팔다리에 비해서 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나요? 대답 드리긴 곤란하네요. 인덕입니다, 아버님. 이 정도면. 아이고. 세 분 다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좋아해요.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얘들은 억수로 먹고. 아버님이 소를 키운다고. 소를 키워야 된다. 소를 키운다고 막 보통 이제 표현을 많이 외식을 하세요. 하면은 이제 돼지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 30인분? 아침에 삼겹살. 씨름 선수들 코스로 가요. 촬영할 때 보면 알 것 같은데. 사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대가족 집의 일상입니다. 저희 다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장봐온 음식들로 발 디딜 틈 없네요. 뭐 많아? 집에 있던 아버지 상철님도 거듭니다. 해서 여기 밑으로. 매번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큰 장을 보는데요. 아따, 야도 뭐 이렇게 또 그걸 다 틀어놨냐.
상철님 부부와 딸, 아들, 며느리, 손녀까지 6식구가 사는 대가족이라 양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사오시면 더 많이 사오셔. 아버님 먹는 거에 진심이셔가지고. 그래도 이 냉장고는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는 이제 볶음용이고, 얘는 이제 삼계탕. 보통 이제 잘 먹으면. 네. 이거 오리고, 양이고, 소 갈비, LA 갈비. 이거는 돼지 등갈비. 네, 이거는 돼지 목살. 네, 이렇게.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얼음이 없어서. 그런데 뭐 하세요? 그냥 오가다가 먹는 간식입니다. 들켰어. 적당히 해, 진짜. 들켰어. 진짜. 아버님 혼자 뭐 먹어요, 신랑. 난 먹어. 그래. 그만 좀 먹어라. 오늘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외출 중이어서 밥상이 조촐한 편이라는데요. 아빠 술잔 어디 있어? 술 안 먹어? 아침부터 술이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잘 먹겠습니다. 맨날 엄마 음료수 먹고 자고. 그래, 엄마 음료수니까. 음료수가 보통 음료수가 아닙니다. 음료수도 안 먹는데 왜? 맥주? 맥주도 안 돼. 한 잔만 한 잔. 잔 어디 있었어요? 잠깐만. 우리 위에 있어. 위에가 어디야? 조그만 거 있지? 그걸로 따라줘. 할비 조금만 먹으라고 조그만한 잔에 따라주래, 다민이가. 담이나. 손녀 다민이만 애가 타네요. 조그만 먹으라고. 알았어. 조금 먹겠죠. 안 볼 때 빨리. 너도 줄게. 상철님은 맥주와 소주를 섞어 먹는 타입입니다. 아침부터 폭탄. 딱 한 잔만 할 거야 다. 저거 술 아닌 거 아니에요? 커피 우유 마시던데. 자, 담이나 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신대가 돼가지고. 아버님 그거는 뭐예요? 이거요? 이거 또 깔루아라고. 네, 커피 리쿼드 술입니다. 네, 술이에요. 이제 먹게요? 잘 먹겠습니다. 늦은 아침이라 밥이 꿀맛이겠네요. 아버님 짠. 짠. 전부 술 먹는 가지고 좀 나는 거 아니야? 참 화목한 가족이네요. 맛있네요. 근데 세 분이 주종이 다 다르세요. 달라요. 뭐 먹는 얘는 소주고요. 여기는 소맥. 저희 신랑은 깔루아. 밥상에서 술을 물 마시듯 마시는 대가족. 밥상에 이렇게 술이 올라오시나요? 할배 한개 먹고. 매번은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어른들의 화합에 다민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얼마 없네, 이다민. 심장도 멈추고 안 하면 여기 골반도 딱딱하면 군산 사겠다. 딱딱하게 굳어지면 슬퍼? 왜 슬퍼?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배를 찢어야 되잖아. 그래서 슬퍼? 누가 제일 걱정이야? 할비가 걱정이야? 할비 왜? 술 많이. 술 많이 먹어서? 어떡해, 아버님. 그만 드셔야겠다, 이제. 정말 손녀를 위해서라도 그만 드셔야겠네요. 드디어 몸무게를 공개할 시간. 상철님은 키 170에 몸무게 79.5. 76이라고. 이게 많이 나가는데 진짜 한 3kg 진짜 솔직히 더 나가. 똑같은데. 반올림을 하면 안 되지. 며느리 소연님은 키 171에 몸무게 74. 아니, 74면 너무 많은데? 나 가벼운 옷 입고 왔는데, 지금? 네, 올라. 일단 이거 안 나오네. 아들 세찬님은 키 173에 몸무게 100입니다. 하지만 몸무게만 재서는 복부 비만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복부 비만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허리 둘레를 재면 됩니다.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기준이 됩니다. 허리 둘레를 치면 옷 사이즈가 남자는 36인치, 여성은 34인치가 넘을 때는 아, 이거 복부 비만이 생겼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둘레는 갈비뼈 가장 아래 부분과 여기 제일 여기. 골반 윗부분의 중간 지점을 제외합니다. 103. 103이야? 103까지는 아닌데 왜 이러냐 오늘? 상철님은 복부 비만입니다. 몸무게가 정상이어도 허리 둘레 하나만 나오더라도 비만 환자입니다. 그걸 마른 비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팔다리 가늘고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근육량이 아주 떨어져 있고 지방이 아주 많은 형태, 그런 형태의 그 사람들이 특히 요즘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만 재면 안 되고 사실 허리 둘레 하나 재는 게 몸무게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복부 비만을 강조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몸무게가 적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중 가장 날씬한 며느리 소연님. 96.5? 여자 기준 85cm를 넘는 96cm로 복부 비만입니다. 힘 너무 준다 오늘. 자기야. 큰일이다. 이거 뭐야? 남자 기준 90cm를 넘는 114cm. 충격적이다. 세찬님도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 아, 심각하네요 저희. 한번 해볼만 해요? 내장 지방이라는 게 뱃속에 쌓이는 지방을 이야기하는데요. 팔이나 다리나 이 피부 밑에 있는 이런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특히 더 나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 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입니다. 지방이 쌓일 때는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저장되죠. 그리고 폐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머리 쪽을 보면 뇌졸중이 있죠. 녹내장, 코골이 심해지죠. 깊은 잠 못 자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 심근경색증, 또 암 쪽으로 나오면 신장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전립선암, 또 요즘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유방암, 대장암, 뭐 이런 암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그 급속하게 늘고 있고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병들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끊자. 술 끊는 그럼 저녁부터 고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이가? 아침에 고기 먹고 또 저녁 메뉴도 아침에 고기 안 먹었어. 뭐 먹었어 고기? 고기다운 그게 뭐 채소야 그런 거야? 그날 오후 아침에 장봐온 고기 손질이 시작되는데요. 고기를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 대량으로 쟁여놓는 거죠. 이게 다 해도 한 15kg, 20kg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양으로 맞는 건가요? 식구들이 모이는 주말 바비큐 파티는 대가족이 낙입니다. 야, 이 맛에 옥상이 있는 주택에 살죠. 엄마 여기 이렇게 해줄게. 맛있다. 나와봐. 뜨거워. 다민아 저게 맛있어. 항정살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역시 술잔 차가. 고기엔 술. 베개 맞출까요? 됐어. 됐어요? 이것은 아버지 상철님 전용 술잔입니다. 요리할 때 쓰는 계량컵인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쉽게 소주 맥주 섞어서 드시기 위해서. 잔이.
대가족은 오늘도 고기와 술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자, 이하여. 며칠 후 대가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철 씨하고 이세찬 씨하고 박소연 먼저 씨 상철님의 복부 컴퓨터 단증 촬영 결과. 아버님의 내장 지방이 좀 너무 많아요. 근데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양보다는 내장 지방이 훨씬 많아요.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 지방과 뱃속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장 지방의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요. 상철님은 무려 175제곱센티. 일반인의 복부 CT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드시고 있는 약이 뭐 있으세요? 지금 혈압약 먹고 있어요. 지금 혈압이 140에 76이니까 조금 높게 나오시고요.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셔요. 고혈압 환자치고는 높은 콜레스테롤이라서 지금은 모르시겠지만은 5년, 10년 있다가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뭐 신호라는 건 어떤 걸?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혈압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장 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게 가속화가 돼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뱃속 내장지방.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내장지방이 많으면 중성지방이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지속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 질병이 올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라 단백질 플러스 지방 덩어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 칼로리가 좀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살찌는 게 유전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전이라 그러면 사실 아버님하고 그 아드님만 쪄야 되는데 며느님이 찌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쪘던 적이 없어요. 상상 안 되시죠? 저 진짜 키가 한 71 정도 되는데 52kg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소연님이 살찌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부터입니다. 이런 식습관, 가족 환경이 따라가면은 네네. 저도 똑같이. 네. 특히 폐경 이후가 제일 걱정이 돼요. 우리가 비만은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거는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환경적인, 그다음 생활 습관적인 식습관, 운동 습관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고기를 끊자. 그럼 전부터 그 고기를 좀 닦아야 되는 거 아이가? 하지만 고기는 포기하기 힘듭니다. 아니다. 차라리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고기를 비롯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소위 황제 다이어트처럼요. 갑자기 황제 다이어트 고기를 했더니 누가 뺐더라. 단기간 다 뺀다니까요. 한국 사람한테 갑자기 고기 먹이면 빠져요. 근데 몇 달 하다가 어이구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아니면 또 그 지속하기도 어렵고 또 지속하다 보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더 이상 못하겠네 하고 끊어버리는 순간 더 쪄버려요.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균형, 영양 불균형이 오는데 우리 몸에 당을 쓴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뇌, 심장 이런 데 당밖에 못 쓰거든요.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뇌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엄청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데 못 쓰니까 근육 분해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다이어트가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근육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한 걸까요? 연구 결과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량의 50% 정도 먹을 경우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많이 먹을 경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세찬 씨 혈액 검사를 한번 볼까요? 한눈에도 복부 비만이 심한 세찬님. 이세찬 씨는 당이 조금 높고요. 피 속에 중성지방이라는 게 높아요. 또 아버님하고 비슷한 콜레스테롤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혈압이 나이대에 비해서 좀 높아요. 고혈압하고 경계치 수준으로 좀 높으셔서 좀 문제가 되시고, 당뇨는 아주 이제 시작 단계.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커요.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들 괴롭힐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도 고혈압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다 수치에 끝까지 와 있기는 했었어요. 더 나간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있으면은 당뇨병이네요 하고 약 쓸 거예요. 근데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초반에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그 약을 왜 먹겠어요? 합병증. 혈당을 조절 안 하면은 눈 망가지죠? 실명하죠? 콩팥 망가지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발생 높아지죠? 거기다가 또 팔다리 썩어 들어가잖아요.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콩팥에 투석을 해야 되고, 망가지면 신부전 생기면은. 지금 애가 있더라고요. 애한테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는 다 갖고 계셔. 거기다가 이제 맥주, 술. 매일같이 술 드신다고 돼 있어요. 매일은 아닌데, 네. 뭐 일주일에 한 4번? 4번. 매일 드시는 거죠, 그러면. 야야. 술은 절대 안 돼요. 술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살 빼려고 운동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소주 한잔 하시잖아요. 그럼 효과 다 날아가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 나쁜 중성지방을 늘립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30%는 위 점막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소화되는데요. 소화관에서 흡수된 지방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진 후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돼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 분해 효소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 때문에 혈중에 돌아다니는 중성 지방이 많아지죠.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만들진 않지만 지방 분해 능력을 떨어뜨려 내장과 혈액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에 약 먹을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잘하면 이걸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네. 평생 약 안 먹을 수도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왔네요. 네.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힘내자, 뺄 수 있다. 네. 눈물 날 것 같아. 꼭 빼서 당당해지자. 해야죠. 꼭 빼서 당당해지자 쓰는데 울컥했어요. 눈물 나올 뻔했어, 뭔가.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김소희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아침 7시. 소희님이 일어나자마자 혈당 체크부터 합니다. 가끔씩 혈당 체크를 그냥 한번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복 혈당 수치는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요. 공복 혈당 127. 높게 나왔네요. 아니 어제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포장마차
길거리 거기 가가지고 순대랑 튀김이랑 우동이랑 먹었어요. 확실히 밤에 먹고 자면 조금 잘 눕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전 7시 50분.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소희님은 꼭 아침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맛있어. 소희님은 국물을 좋아합니다. 먹으면 안 돼, 국물. 배설 많이 나왔지 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왔지. 아니, 근데 왜 똑같이 먹는데 넌 안 찌고 나만 찌냐고. 국물 많이 먹어서 국물이 있어야 밥이 들어가지요. 식감이 문제예요. 한국인의 밥상엔 뜨끈한 국물이 답이죠. 국물 한 방울 안 남긴 소희님. 비교되긴 하네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자마자 소희님이 거실로 이동합니다. TV 켜도 되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관찰할 게 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서 TV 보고 그게 끝이에요. 진짜 할 게 없어요.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종일 소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소희님. 소희님도 누구보다 자신 있게 몸매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쯤부터 서서히 복부 비만이 시작돼 몸무게가 30kg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한 78 될걸요? 많이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을걸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자몽이랑 계란이랑 커피만 먹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봤고, 옛날에 뭐 병원도 다녀보고 주사 같은 것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한약 다 해봤어요. 우리가 시도한 수많은 다이어트법은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평소에 하던 걸 좀 바꾸면은 웬만큼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그 다음에 효과가 멈춰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덧치죠. 저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혹시 살이 잘 빠지는 체질과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있죠. 다이어트, 이상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kg 빼줍니다. 그럼 근육 빼는 거죠? 물 빼고. 그럼 근육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먹기 시작하면 근육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팍팍 나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나는 정말 이거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돼 하는 몸이 돼요. 쉬는 날 가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죠? 오전 11시 드디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시나 했는데요. 심심할 때 먹기 딱. 배고픈 건 아니죠? 배고픈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심심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새로 군것질을 하곤 하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곱돌이탕 나온다.
맛있겠다. TV에선 항상 온갖 먹는 방송이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죠? 대학생 소희님은 왜 학교도 안 가고 종일 집에만 있는 걸까요? 여기엔 좀 사정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던 소희님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 34살에 늦가기 간호대생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정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근데 제가 좀 병원을 늦게 갔어요. 그때 시험 기간이고 이래서 좀만 이따 가자 했던 게 한두 달 정도 더 이렇게 미루다 갔는데 암인 것 같다. 1기. 다른데 다행히 전이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난소만 빼고 다 적출한 상태예요. 다행히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휴식이 필요한 상태. 영어 학원과 아르바이트 갈 때 말곤 혼자 집에 있습니다. 저녁 7시 어둠이 깔리자 소희님이 갑자기 외출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고기랑 야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려고요. 혼자만의 외식. 무한 리필이지만 고기뿐 아니라 좋아하는 국물과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맛있어. 휴학하며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이 사라진 요즘. 소희님은 이렇게 먹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벚꽃이 질 무렵 소희님은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이게 배에 있는 내장 지방량이에요. 네. 요 안에 요 아, 배 네네. 속에 네. 이 장을 싸고 있는 지방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이 넘으면 안 좋은데 150 정도 좀 많은 편이에요. 소희님의 내장 지방 면적은 150제곱센티. 내장 지방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습니다. 소희님은 피하 지방도 많지만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비해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배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 나온 배의 상당수가 피하 지방이 많아서 내장 지방도 많긴 하지만 그게 문제기도 하고요. 이 먹는 식습관이요.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이 국물이 있어야 꼭 밥을 먹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나트륨이 많으면은 짠 음식일수록 살 빼는 게 어려워요. 짠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살이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은 반찬이 전부 짠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한 10년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복부 지방이 많아요. 이상합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엔 열량이 없는데 왜 짜게 먹으면 살이 찔까요? 우리 한국인은 오랜 기간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젓갈이라든지 국물을 먹어왔던 분들이라서 비만과 이 나트륨과의 관련이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국물 위주로 먹을 경우는 이 내장 지방, 비만의 위험이 확실히 우리 한국인도 높다는 것을 우리 연구 결과로 입증을 한 거죠. 자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확립된 건 없고 나트륨을 짜게 먹는 사람은 살이 찌더라, 지방 축적이 많이 되더라, 내장 지방이 많더라. 요거는 이제 여러 임상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된 거죠.
현재 소희님의 건강 상태는 적신호. 34세잖아요. 34세인데 벌써 혈당이 좀 높아지고 요산이 좀 높아졌어요. 자, 이게 계속 가면은 당뇨 오겠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오겠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게 김소희키 씨께서 암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이 찐 사람한테는 암 발생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본인이 이미 암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근데 암에 한 번 걸리셨고, 이게 사실은 이거 몸무게를 안 빼면 그게 더 그런 거에 위험이 또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내장 지방은 만성 염증 물질과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 아디포카인을 분비해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간암, 신장암, 대장암과 췌장암을 비롯해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암을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비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지방을 좀 조절해 가는 것도 암의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부끄럽네요. 아유, 저는 찾기가 진짜 쉽네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첫 만남에 쑥스럽습니다. 배가 아유. 없어요. 되게 날씬하세요. 귀하신 몸을 찾아온 또 한 사람. 백송마을에 살고 있는 61살의 이현숙입니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사러 가면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치수가 아닌 거예요. 8877을 입었다 가면 66까지만 한 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거기는 사실 제가 크죠. 저는 통통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냥 계속 사랑받으려고 35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남편분의 사랑을 먹고 큰 배입니다. 시집 올 무렵에는 허리가 24인치가 채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잘 먹인 거죠. 그 정도면. 허리가 24인치였던 시절.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나이 들며 복부 비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현숙님은 자기 관리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저는 1시간씩 수영을 해요. 매일이요. 근데 수영하는 게 힘이 안 들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벌써 4년째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 현숙님. 언니 차고 왔어? 아니, 예전에는 나보고 자전거 타려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병원을 찾은 현숙님. 이거 운동 많이 하세요, 이현숙 씨? 만으로 59세신데 상당히 근육량이 많아요.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와,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근데 피 검사를 봤더니 네네. 당이 높아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소들이 보여서. 아이고.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 당뇨 이런 것들이요. 그냥 경계 위에 약을 안 먹어도 될 최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기가 있어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게 시기가 있는데 우리 그 시기를 조금 편안하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사증후군.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인 고혈압 전 단계이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경우,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경우, 또 혈액 속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위험 요인입니다. 허리 둘레를 포함해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이분들을 조절해 주려는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혈당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경계가 있는데 이때는 생활 습관으로 되돌릴 여유가 있는데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생활 습관 갖고는 안 되고 약이 필요해요. 재작년 건강검진에서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었다는 현숙님. 검사 결과 현재 대사증후군입니다. 전 남편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그냥 그러거든요. 고기만 먹어서 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먹는 게 문제예요. 수영을 마친 오전 10시 반, 아침 겸 점심으로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운동 후 먹는 음식과 수다야말로 일상의 행복이죠. 그런데 하필 메뉴가 기름진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맛있지? 그러니 어떻게 살이 빼?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운동을 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래도 먹어도 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 똥배만 늘어났잖아. 맞아. 언니, 우리가 뭐 건강해지려고 수영하지 살 빼려고 수영해? 근데 살 자꾸 나오니까. 아니야, 살 빼려고 수영해.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현숙님이 라면을 꺼내듭니다. 점심을 브런치로 해결했으니 출출할 때죠. 끓이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넣으신다고요? 구운 라면은 현숙님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랍니다. 달달한 믹스커피는 입에 달고 살죠. 하루에 5잔씩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밥은 적게 먹지만 당 성분이 많은 간식을 좋아합니다. 빵, 과자, 면 같은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꾸만 찾게 됩니다. 맛있어, 언니도? 응? 이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탄수화물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당과의 전쟁으로 보셔야 돼요. 세계보건기구도 당과의 전쟁을 이야기한 거죠. 당, 그러니까 설탕, 과당 같은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먹고 나면요, 순간적으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확 높이게 되죠. 흡수가 되니까. 높아지는 걸 좀 떨구기 위해서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것을 췌장에서 분비해서 이걸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계속 많이 분비가 되고 고인슐린 혈증이 되고 나면은 그때쯤 단계쯤 되면은 당뇨병이 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오고 그 다음에 암 발생의 위험이 같이 높아지게 돼요.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는 그런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흰쌀밥보다는 잡곡,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이런 형태로 탄수화물을 50%를 채워주시면은 오래 살고 그런 질병의 위험도 줄어들고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현숙님 부부의 저녁 식사. 맛있네. 사람이 이쁜 사람이 보니까 고기도 맛있네. 자, 먹어봐. 다이어트 중인데 또 먹이시네요. 맛있어요. 복부 비면 좀 천천히 빼도 되니까 먹어. 웬일로? 뚱뚱한 여자는 안 좋아한다며. 당신 그랬잖아. 뚱뚱한 여자. 뚱뚱한 여자든 통통한 여자든 나는 이현숙이는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빨리 죽을까 봐서. 걱정돼? 그래서 그런 거지. 당신 혼자 살까 봐? 갈수록 건강이 소중해지는 나이. 하여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하신 몸에 문을 두드린 참여자들.
그들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3명의 전문가는 의학적 진단과 운동요법, 식사요법을 결합해 복부 비만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6일간의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78 될걸요? 몸이 아파 휴학을 한 뒤 하루 종일 소파에서 지내게 됐다는 소희님. 국물이 있어야 밥이 들어가죠. 식단이 문제예요. 따뜻한 국물과 짭짤한 반찬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복부 지방이 많아요. 암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살이 찐 사람한테는 암 발생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옷을 사러 가면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치수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도 뱃살 빼기가 어려운 갱년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소들이 보여서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 당뇨 이런 것들이요. 그냥 경계 위에 약을 안 먹어도 될 체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생활 습관 갖고는 안 되고 약이 필요해요. 완전히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이분들을 조절해 주려는 목적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평생 약 안 먹을 수도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왔네요. 네. 나의 복부와 마주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내 거 같은데? 제게 확실합니다. 나도 내밀어야 될 거.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평소 고민이었던 나의 복부와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맞는 것 같아. 맞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태준이라고 하고요. 올해 59살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그 귀하신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좀 다시 예전에 20대처럼 귀하신 몸으로 만들고 싶다. 평일 아침 7시 30분. 태준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태준님.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몸무게부터 재는데요. 요즘 부쩍 살이 찌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안 먹고 잤는데. 키 176cm에 몸무게 93kg인 태준님. 그런데 배가 어느 정도로 나오면 복부 비만일까요? 몸무게만 재면 안 되고 사실 허리둘레 하나 재는 게 몸무게보다 더 중요하고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기준이 됩니다. 허리둘레로 치면 옷 사이즈가 남자는 36인치, 여성은 34인치가 넘을 때는 이거 복부 비만이 생겼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 기준 90cm를 넘는 104cm. 원래 100이었는데 이상하네. 어제 안 먹고 잤는데 죽겠네 이거. 어제 야식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어제. 진짜로 안 먹었어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에 들어가고 3시에 나오고, 점심 근무 때는 2시에 들어가서 10시에 나오고, 그 저녁 나이트 근무 때는 9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8시에 나오는 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3교대 근무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태준님은 갈수록 먹는 약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먹는 아침 3종 세트입니다. 이게 혈압약이요. 혈압 강화제고요. 이게 콜레스테롤 약이고, 이게 아스피린, 그 부정맥에 먹는 약이에요. 체중을 감소해 이 약들을 줄이는 것이 목표죠. 오전 10시 아침을 거르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복이라 그런지 금세 기운이 빠지네요. 태준님은 오랫동안 간헐적 단식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3일 단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면 4, 5kg 정도가 빠져요. 근데 이제 운동을 못 하죠.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잘 주저앉아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오전 10시 반. 오늘은 오후 근무를 하는 날이라서 이제야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거울 앞에 앉으면 자꾸 배가 눈에 거슬립니다. 바지가 이게 살이 찌고 나서 좀 산 거이긴 한데 이 칸이 보통 한 2칸까지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한 칸으로도 이렇게 밀릴 때가 있어요. 아 이제 근무 들어갑니다. 출근합니다. 네. 공복 몇 시간째이신 거예요? 16시간, 1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배 안 고프세요? 약간 이제 약간 꼬르륵 이런 느낌. 공복 17시간째.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태준님은 굶는 게 습관이 됐는데요. 밤 10시 드디어 퇴근입니다. 오후 근무 중 먹은 거라곤 쿠키와 사과 몇 조각.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네요. 집에 도착하자 밤 11시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 허기가 져서 그래서 봐 냉장고에서 뭘 먹을까. 냉장고엔 냉동 볶음밥, 냉동 빵과 떡 같은 간편식이 많은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메뉴들. 여기에 계란 후라이만 얹어 집밥 신용을 내죠. 갑자기 허기가 확 밀려. 아 예 감사합니다. 몰려오는 허기 때문에 사고를 좀 쳤습니다. 두 마리네요. 두 마리. 다 먹을 건 아니고요. 남는 건 내일 먹으면 되니까. 배달비도 아낄 겸 풍족하게 시킨 겁니다. 식사로 먹으면 엄청난 양인데 이제 술하고 먹으면 이게 안주가 되니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술은 가끔 먹습니다. 밤 12시에 벌어지는 혼자만의 만찬. 공복 뒤 참을 수 없이 밀려오는 허기 때문에 그동안 반복되는 요요 현상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배고픔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허기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하세요? 네, 좋아요. 어우, 더 나온 것 같은데 아까보다? 뱃살 빼기 오늘도 망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와 혈액 검사, 체성분 분석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부 CT를 찍어 보셨는데 뱃살이 너무 심하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요. 아, 네.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 지방과 뱃속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장 지방의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요. 태준님은 무려 193제곱센티. 일반인의 복부 CT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딱 경계예요. 경계에서? 예, 혈당이 127 정도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58세시라서 1년, 2년, 60대 넘으시면은 분명히 당뇨병 올 겁니다. 고혈압이 있고 부정맥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 당뇨까지 오면은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네.
좀 문제가 좀 많이 되세요.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수면 시간도 불규칙해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은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자체가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복부 비만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고지혈증도 많으세요. 수면은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빠지면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생성합니다. 반면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 지방 소모가 줄어듭니다. 또한 위와 지방세포에서 신호를 보내는 식욕 조절 물질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태준님의 진료가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홀로 계셔가지고 이 혼밥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 연구해봤더니 혼밥을 드시는 분들이 복부 비만의 한 1.4배에서 1.6배 아닌 분들하고 높아요. 한국인 건강 및 영양검사 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먹는 남성들에게 복부 비만과 공복 혈당 장애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혼밥이란 자체, 혼자 먹어서 살이 찐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볼 때 남성, 여성을 따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들은 혼밥의 영향이 별로 없어요. 여성들은 아무래도 가사를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남성은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남성들은 제대로 차려 먹지 않고 대충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태준님이 반복해온 간헐적 단식은 괜찮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살 빼려고 나 오늘부터 살 뺄게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통계를 내보면은 사실은 세 끼 먹을 때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두 끼를 굶어서 우리 몸에 공복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잔뜩 나와 있는데 그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수용을. 그죠. 막 그러니까 체지방으로 꾹꾹 쌓아놓는 거죠. 아이고. 어느 한순간에 폭식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내보면 사실 칼로리가 줄어든 건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 조금씩 나눠서 칼로리 높지 않은 음식으로 먹으면 좋겠다. 사실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고 자기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결국 또 삼시세끼 규칙적인 식사가 답이라는 걸까요? 좀 고전적인 답 아닌가요? 새끼 먹으라고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에 기름 범벅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닌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를 목표치를 정하고 그걸 갖다 잘 분배해서 굶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살 빼는데 제일 효과 있더라고요.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인 귀하신 몸. 술과 고기를 과다 섭취하고 있는 대가족. 짠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량이 부족한 소희님. 당 성분이 많은 음식을 즐기는 현숙님. 불규칙한 수면과 식습관을 가진 태준님. 이들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명의 오상우 교수, 영양치료 전문가 김정현 임상영양사, All the way, footwork, pushing it. 스포츠 의학계의 권위자 홍정기 교수,
만약에 지금 관리 안 하면은 5년, 10년 있다가 반드시 오실 분들이라서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날 수 있는 운동으로 처방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요요 현상 없이 계속적으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먼저 굶지 않고 뱃살을 빼기 위해 영양 처방을 받습니다. 이제 한 끼 식사 드시더라도 골고루 드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칼로리를 정해드렸죠. 그 칼로리만큼 드시게 되는 거예요. 6명이 기존에 먹던 하루 칼로리 양을 측정한 후 300에서 500kcal 줄였습니다. 하루 500kcal를 줄일 경우 보통 일주일에 약 0.5kg 정도 체중이 감량되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식품이라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걸 보시면 이 고구마 반 개 정도 드시면 밥을 3분의 1 공기 드시는 거랑 같으신 거예요. 네. 밥 대신에 3분의 2 공기 대신에 내가 식빵을 드시겠다 그러시면 식빵 2쪽 드시면 되는 거예요. 기막힐 뿐입니다. 고기일 경우에는 40g이 1입니다. 그게 다예요? 말도 안 돼. 충격적인 양일 수 있으실 텐데 삼겹살 기준으로 만약에 기본적으로 세 쪽. 말도 안 돼. 충격적이다. 우리 그럼 얼마나 먹고 다닐 거야? 참치 통조림도 참치 통조림 고지방이에요? 이게? 따보시면 기름이 기름 쫙 빼고 먹는데. 기름은 빼고 먹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못지않게 건강한 식습관을 익히는 것도 목표입니다. 세상을 다 잃으셨어, 표정이. 바나나 하나 드셨으면 오늘 하루 먹은 과일은 다 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200만 더 갑자기. 제가 칼로리 자체를 그렇게 감량을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단기간에 이제 많은 칼로리를 이제 빼게 될 경우에는 또 요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끼 식사를 통해서 정량을 이제 드시는 것들이 체중을 조절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운동 처방입니다. 균형 감각 테스트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팔 벌리고 서서 15초 동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5초. 복부 비만 탈출을 위해 식사요법과 병행할 운동 처방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한 발로 서서 버티기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14,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1, 10. 균형 감각이라는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근데 다 복부 비만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셨어요.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패율이 꽤 높은 거 아세요? 10명 중에 8명이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하느냐? 너무 운동에 집중하고 나를 고치려는 강한 의지 때문에 나를 너무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고강도 운동은 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많이 분비되면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배고픔을 더 느낍니다. 이것도 운동이야? 이 정도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을 주므로 꾸준히 하고 싶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길 원했어요. 집에 있는 이 밀대 가지고 또 우리가 복부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 건데요. 다리를 옆으로 들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올리고. 그렇죠. 보통 뱃살을 빼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부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6번. 그렇지. 뱃살을 잘 빼려면 근력 운동과 함께 몸속 지방을 산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게 상철님 왜 이렇게 잘해요? 무릎을 옆으로 드는 이 운동은 복부 측면을 자극할 뿐 아니라 편안한 호흡을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만. 밀대를 이번에는 잡은 김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칼싸움 하듯이. 이번엔 앞으로 찌르는 동작입니다. 둘, 찔러. 이 동작은 고관절 근육을 많이 사용해 하복부의 뱃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찌르고. 잘했어요. 호흡하시라고 그랬죠? 나갈 때 호흡해야 돼요.
운동과 근육은 체중 감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죠. 기초 대사량은 잠을 잘 때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도 스스로 소비하는 칼로리 양을 뜻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지방이 더 연소되는 것이죠. 호흡 내뱉고 둘. 상체를 무릎을 앞으로 드는 이 동작은 스쿼트 대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동작인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스쿼트를 하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잘하셨습니다. 소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예. 괜찮아요. 현숙님? 안 힘들어요. 운동은 힘든 게 아니에요. 운동은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힘들게 한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최소한 15분 정도만 운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 운동이 상체와 하체, 몸의 모든 부위에 특히 복부 비만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15분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성공했을 때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동기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15분은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운동을 결심하면 갑자기 오래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지쳐 포기하곤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운동. 전문가가 처방한 이 15분짜리 동작을 몸 상태에 따라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하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16일 동안 실천할 영양 처방과 운동 처방을 받은 6명. 드디어 이들의 뱃살 빼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4kg를 공약하겠습니다. 5kg 정도. 65까지 한번 빼보고 싶어요. 네. 복부 비만이 다른 것보다도 만병원인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니까 위험 신호들을 일단은 낮추는 게 목적이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을까요? 중간 점검을 위해 대가족이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기름진 고기 섭취를 줄이고 술을 끊으라는 처방을 받은 대가족. 그래도 고기를 이제 포기 못 하잖아요, 저희 식구들이. 웬만하면 이제 구워 먹는 쪽보다는 삶아 먹는 쪽으로 변경을 좀 해봤어요. 네네네. 적당량의 고기는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되므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채소를 함께 먹죠. 할배 오셨나 보다. 아버님 오셨어요. 대가족의 어른 상철님이 대견했습니다. 양갈비. 채소보다 고기를 즐겨 먹고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술을 마셨던 상철님. 야야. 바뀐 식단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고기 종류가 확 줄었고. 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어제 좀 힘들었어요. 그래? 나는 어제도 괜찮았고. 난 술을 안 먹으니까 또 안 먹게 되더라고. 내가 평생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새 세차님도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뭐 하세요? 오며 가며 습관처럼 달콤한 간식을 집어먹었던 세차님. 간식 먹는 게 일단은 다 없어졌으니까 그게 조금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 믿기 어려운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쿠키 대신 오이라니요. 옮겨. 예.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밥상에 있습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삶은 고기와 각종 채소.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고 먹는 대신 개인 식판을 사용하면서 음식량 조절이 쉬워졌습니다. 점심 고기가 맛있긴 하다. 그러니까 식단이 바뀐 건 아니라니까. 식단이 바뀌진 않았는데. 근데 다만 기름기를 제거를 하고 정량이 있을 뿐인 거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고루 섭취하되 채소로 포만감을 줘 허기를 없애는 것도 비결이었습니다. 그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먹고 나면 포만감을 빨리 유발을 해주고 그래서 먹는 음식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대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좋은 세균들이 자라는 그 먹이가 돼요. 유익한 세균들이 빨리 자랄 수 있게 하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과일, 채소 적절히 먹어주는 거는 비만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다목적적인 정말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밥상에서 술이 사라진 것도 큰 변화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술은 좀 절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비하고 음료수 안 드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만약 심장도 멈춘다고 했고 여기서 딱딱하게 붓는다 했고 뭐 해도 어지러워진다 했으니까 안 좋은데 자꾸 먹어서 속상했어? 아빠는 안 먹잖아. 귀여워. 식사가 끝나면 상철님, 세찬님, 소연님 모두 꼼꼼하게 식사 일기를 작성합니다. 상철님은 직장까지 이 식사 일기장을 가지고 다니며 밖에서 먹는 음식들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양을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식사 다이어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불면증이 없어졌다는 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불면증을 호소했던 상철님.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고혈압 치료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잠이 잘 불면증이 생겼어요. 네. 지금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술도 원인이 됩니다. 술 자체가 기분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우리 몸에 분비되고 있는 멜라토닌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뱃살도 잘 빠집니다. 그때 이제 불면증 이야기할 때 금주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술을 정상적으로 안 먹으니까 자면은 그냥 쭉 아침까지. 그게 진짜 좋네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술을 조금 좀 이렇게 조절해야 되겠다. 아직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때 운동이 되네 이게. 벌써부터 찾아온 몸의 변화들. 여기엔 운동도 한 몫을 했습니다. 걷기는 물론이고 하나 둘셋넷 운동 전문가가 처방한 9가지 동작을 하루에 2번 또는 3번 빼먹지 않고 실천 중입니다. 배고야. 알통 생기는 거 아니겠지? 응.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소희님. 무조건 다 정량으로만 맞춰서 드시는 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울과 식판은 기본입니다. 전보다 식사량은 많이 줄여졌어요. 네, 근데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특히 뜨끈한 국물을 사랑했던 소희님은 짠 국물과 밑반찬을 줄이라는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우와, 식판에 국이 빠졌습니다. 국 놓는 자리에 대신 샐러드가 놓여있네요. 이거 시작하고 나서 국그릇 쪽에는 항상 샐러드. 생각보다 몸이 엄청 힘들거나 괴롭지 않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지금.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7일 동안 소희님이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은 음식들입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사라졌네요. 원래 이제 밥 먹고 나서 베개랑 원래 항상 하던 모습은 이불이 항상 여기 있고 맞아요. 예전에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누우니까 좋긴 좋네요.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는 게 맞는데 이제는 TV를 안 보고 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복부 늘리기. 올봄 몸이 아파 수술을 하면서 휴학을 한 뒤 활동량이 극도로 적어졌던 소희님. 이제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처방받은 9가지 운동 동작을 15분씩
하루에 3번 실천하고 있죠. 고강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었던 소희님도 지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와 과자처럼 당성분이 많은 음식을 끊기로 한 현숙님. 유혹을 잘 견뎌내고 있을까요? 제 몸이에요. 귀한 내 몸인데 제가 혹시나 이거 다이어트 하는데 실패할까 봐 저희 남편이 날마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거든요. 와, 현숙님의 비결은 역시 남편의 사랑입니다. 일단 먹어보고. 먹어보고. 맛있는데 사람이 이쁜 사람이 보니까 고기도 맛있네. 자, 먹어봐. 맛있지? 복부 비면 좀 천천히 빼도 되니까 먹어. 웬일로? 뚱뚱한 여자는 안 좋아한다며. 당신 그랬잖아. 뚱뚱한 여자. 뚱뚱한 여자든 통통한 여자든 나는 이현숙이면 좋다니까. 와, 부러우신 분들 많으시겠어요. 남편의 특급 응원을 받으며 현숙님은 하루 3끼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 잘하고 계시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 저녁 식단입니다. 이제는 건강식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 맛있네. 맛있어. 6명의 참여자는 날마다 식사한 음식과 운동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전문가들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6명 모두 중도 탈락 없이 16일간 진행된 솔루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16일간의 노력.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약속대로 다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입지 못했던 멋진 옷도 꺼내 입었습니다. 한눈에도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죠.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했던 대가족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네. 세 분 결과를 잠시 봤는데 허리 둘레들이 굉장히 많이 줄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찬님은 몸무게가 5.9kg, 허리둘레가 27cm 줄었습니다. 소연님은 몸무게 4.4kg, 허리둘레는 22cm 감소했죠. 상철님 역시 몸무게 3.6kg, 허리둘레 19cm가 줄었습니다. 복부 비만 기준이 남자가 허리 90cm고 여자가 85cm예요. 그래서 세 분 다 박수 쳐드려야 되는 게 세 분 다 비만 탈출하셨어요. 복부 비만은. 와, 저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술을 안 드셨기 때문에 뱃살이 안 빠질래도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돌아가는 동안 오늘까지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불면증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면서 뭐 거의 이제는 나았다라고 할 정도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술이 깊은 잠 자게 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되게 피곤했을 네. 거예요. 술 드시고 주무시면은. 그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돼 있어요. 깊은 잠 못 자는 게. 이상철 씨께서는 누구보다 칭찬을 드려야 될 게 그 60대의 허리둘레가 103에서 84를 2, 3주 만에 해내기는요. 거의 어려워요. 그 며느님이나 아드님 정도의 나이는 가능한데 그걸 너무 잘 해내셨어요.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칭찬을 선물할 시간. 이게 30년 동안 안 빠진 배인데 어떻게 2주 만에 이렇게 뺐는지 입에도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누구나.
내가 이제 아직도 나이는 좀 있지만 일을 하고 있어요. 건강을 해야 이제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또 가족들, 솔직히 아프면은 나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민이가 시집갈 때까지라도 건강하게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싶다는 희망이랄까. 몸무게상으로는 거의 한 6kg가 빠진 상태, 6.3kg가 빠진 상태고 허리 둘레 자체도 거의 30cm, 27cm, 30cm 가까이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족 중 복부 비만이 가장 심했던 세찬님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세 분 중에 이세찬 씨를 제가 제일 걱정했거든요. 맞아. 근데 이세찬 씨는 당뇨는 아주 이제 시작 단계, 중성지방이라는 게 높아요. 고혈압하고 경계치 수준으로 아버님 나이가 되면은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들 괴롭힐 거예요. 충격이었죠. 그런데 허리둘레 줄고 나니까 중성지방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230에서 170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 첫째, 내장지방 줄였거든요. 둘째, 중성지방 떨어졌다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좋은 거고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후가 무지 좋은 거예요. 박소연 씨 한번 볼까요? 네. 겉보기에도 확 달라진 소연님. 박소연 씨도 어이구 허리둘레를 20cm나 줄였어요. 대단하시다. 그때 봤을 때는 와 이분들 어떻게 해내실까. 저 진짜 잘 먹었었는데 어쨌든 이 윗배랑 이런 데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저. 16일 만에 결과라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중요한 건 건강한 다이어트였다는 것. 약간 좀 건강하게 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약을 먹어서 뺐을 때는 진짜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약을 먹으면서 입맛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의욕 자체가 다 떨어져요. 한 달 동안 거의 10kg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빼고 나니까 남는 게 근손실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엔 굶지 않았습니다. 영양 처방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챙겨 먹으려 노력했죠. 그렇다고 모두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식단도 하고 좀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약간 뭔가 윗배도 빠지는 것 같고 느끼는데 주변에서 그대로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화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나?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열흘이 넘도록 몸무게에 큰 변화가 없었던 소희님. 그런데 오늘 의사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김소희 씨는 몸무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뭐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아요? 체지방에 관심. 네. 몸무게가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저희 같은 비만 전문가들은요, 몸무게 별로 안 봐요. 체지방이 빠졌나, 내장지방이 얼마나 빠졌나를 보는데, 보통은 다이어트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뱃살부터 빠지죠. 뱃살 빼기 어렵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제대로 다이어트 하신 분은 뱃살부터 빠집니다. 소희님은 몸무게 2kg, 체지방량이 1.2kg 줄었습니다. 빠져나간 건 무거운 근육이 아니라 가벼운 지방이라는 얘기죠. 덕분에 허리둘레가 20cm나 줄었습니다. 허리둘레 한번 보세요. 20cm 줄었죠. 저 지금 윗배가... 네, 근데 얼굴부터 쏙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뭐겠어요? 근육. 맞아요. 근육 소실이야. 그래서 뱃살을 안 줄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이 얼굴만 빠지는 사람, 옷 입고 나니까 티가 안 나서 겉에 보기엔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 그 사람은 분명히 찐다. 그럼 건강하게 그렇죠.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피 검사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이 LDL이 131에서 89가 돼버렸어. 전반적인 수치로 봐서 요산 툭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툭 떨어졌고 꾸준히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좋은 소식. 이렇게 돼서 조금 미안해요. 제 몸한테 좀 그래.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 좀 내 자신한테 좀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계기로 조금 이제는 좀 아껴주고 좀 귀하게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갖고 있었는데 한 칸이 줄었어요. 뱃살이 줄어든 태준님은 그동안 작아서 입지 못했던 멋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금 봤는데 너무 좋으세요. 당화혈색소도 좀 많이 떨어지셨고 혈당이 한번 보시면요. 127에서 105로 좋아지셨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매일 혈압, 콜레스테롤, 부정맥 약을 먹는 태준님. 몸무게 3.3kg, 허리둘레 11cm가 줄며 혈압과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으로 58세 연령대에 오시면은 약 끊는 분이 별로 없어요. 끊을 수 있는 분이. 근데 지금 살을 조금만 조절하셔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복 받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피 검사 봤는데 혈당도 좀 조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혈압 혈당이 같이 조절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끼니 걸으시는 분들은 끼니를 갖다 제대로 먹게 해서 몸을 편하게 했고 또 한 끼밖에 안 먹던 분한테 이렇게 세 끼를 다 먹어도 살이 빠지는구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잖아요. 세 끼를 잘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 그래서 한 1년 후면은 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66 사이즈 옷을 입는 것이 목표였던 현숙님입니다. 몸무게는 한 2.6kg 줄었고요. 허리둘레는 18cm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입었던 옷을 입게 되고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옷보다 현숙님이 더 멋지신데요. 이거 엄청나네요. 허리둘레가 90에서 70이 돼. 그러게요. 아니 50대 후반이신데 제가 봤던 분들 중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한 거예요, 선생님? 예, 그 허리둘레 줄었다는 거는 다른 게 좋아지는 신호예요.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됐잖아요. 요즘은 오랜 기간 축적된 만성적인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어느 한순간 넘어가면은 진짜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전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신 분들이 그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처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더 유지하시고 나면은 10년, 20년 있다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내 삶의 파괴자 복부 비만. 하지만 우린 잘못된 다이어트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굶지 않고 건강하게 먹어야 복부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몸에 신호가 오기 전인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하신 몸이니까요.